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론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셨을 테고, 어, 그래서 의무론을 뭐 절대적 의무론과 온건한 의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요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무론 안에서도. 의무론 안에서도 입장이 조금 나뉘긴 하는데, 그래서 절대적 의무론과 온건한 의무론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단일주의를 논의하는데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누고 난 후에 왜 요렇게 나누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바로 요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이는 게 안 된다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1000명을 살릴 수 있다, 1명이. 그럼 이것은 되냐? 예. 그러니까 이 1명을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 높아졌을 때는 이 규칙이 어떻게 되냐.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규칙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가 있느냐. 혹은 거꾸로 조금 돌려 말하면은 뭡니까? 각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예, 동등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1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이 1명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00명을 구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요 1명의 생명권은 뒤로 물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결국 같은 말인데. 그래서 절대적 의무로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의무론적 규칙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수 없다면은 당연히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1명은 죽일 수 없다라는 게 고수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명의 생명권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게 절대적 의무론이고, 온건한 의무론은 뭐냐면은 어떤 임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임계치가.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은 죽일 수 없지만은 이 살리는 숫자가 1000명이 되면은 이 1000명 이상부터는 이 1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숫자는 변할 수 있겠죠. 이게 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이게 500명이 되든 그거는 조금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요런 문턱이 있다. 그러니까 문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문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1001명을 구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1명은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온건한 의무론이 되겠습니다. 예. 요 차이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적 의무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1명을 희생시켜서 여러 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적 의무로는 1명의 생명권을 뒤로 물릴 수 없다라는 것이 절대적 의무론이고요. 반면에 온건한 의무로는 어떤 문턱이 있다. 그래서 5명은 안 되지만 이것이 1000명을 넘어가면은 1000명 이상부터는 예를 들면은 1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온건한 의무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온건하냐 하면은 의무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죠.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기보다도 단지 이제 문턱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턱을 넘어서면은 이것이 뒤로 물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온건한 의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온건한 의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입장이 사실은 의무론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게,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요렇게 따져야죠. 단일주의하고, 그냥 절대적 의무,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이거는 온건한 의무. 아니, 그러니까, 이 단일주의가 절대적 의무론하고 양립 가능하냐, 아니면은 온건한 의무론하고 양립 가능하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걸 왜 따져? 뭐 이거 양립 가능하다는 게 뭐가 중요한데 이거를 갑자기 왜 따지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계층주의죠. 동물과 사람의 지위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든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게 계층주의라면은 단일주의는 지위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주의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단일주의를 과연 어떤 합당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맞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의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결과주의자라 하더라도 의무론의 규칙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진 않죠. 예.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입장하고 단일주의가 과연 양립 가능하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양립 가능하다면은 뭡니까? 단일주의도 그만큼 합당하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단일주의가 만약에 의무론과도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혹은 단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 의무론하고 양립 가능한지를 이제 먼저 따져보면 되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되겠죠. 우리가 절대적 의무, 이제 무고한 뭐 이거 그냥 뭐 어떤 대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단일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람과 동물의 지위가 같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고한 동물에게 해악을 가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단일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단일주의는 동물과 인간의 지위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한테 적용되는 규칙이 동물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적 의무론에 의하면은 무고한 동물, 그러니까 절대적 의무론하고 단일주의를 결합하면은
무고한 동물에게도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도출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철수가 무인도에 갔단 말이죠. 그 먹일 것이 없다. 그런데 무인도에 동물이 있더라. 뭐 사슴이 있더라. 이 사슴을 잡으면은 적어도 철수가 뭐 한 1년 정도, 1년은 너무했나요? 한 몇 개월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 의무론을 견지하면서 단일주의를 받아들이면은 무고한 동물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철수가 뭡니까? 사슴을 죽여서도 안 되겠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고한 사슴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단일주의와 절대적 의무론을 결합을 해버리니까 철수가 무인도에 갔을 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슴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부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일주의자면서 절대적 의무론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철수처럼 무인도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사슴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못 죽여. 왜냐하면 무고한 동물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단일주의와 절대적 의무론을 같이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거꾸로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단일주의와 절대적 의무론을 결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단일주의와 온건한 의무론은 양립 가능한가? 라는 것을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